사실 선택하는 게 아주 어렵죠. 어려운데요. 사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선택을 할 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구체적으로는 선택의 결과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나 행동경제 연구들을 보게 되면 선택을 잘 못한다라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외로요, 선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가 이런 방법을 배우기 어려운 게 굳이 내가 선택 안 해도 자꾸 추천해주고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이 또 많이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의 어떤 기술을 배울 기회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먹을 거 고르거나 영화 한 편 보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이제 선택을 못 하니까 자꾸 멘토를 찾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마저도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멘토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중요한 이유는요, 선택의 기준점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제품을 사는데 오늘 선택할 때는 가령 디자인이 좋은 거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걸 사려고 했다가 다음날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점이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오래 쓸 수 있는 걸 사야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왔다가 또 다음날 되면은 그래도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제품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뭘 하나를 사게 돼요. 근데 산 다음에도 사람들이 후회하게 되는 이유가 살 때는 이제 내가 사용했던 기준점이 가령 디자인이었는데 사고 난 다음에 또 기준점이 바뀌어가지고 내구성이 중요한데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선택의 기준점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자기한테 중요한 기준점이 확실하고 그게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선택을 쉽게 합니다. 물건을 사던 어떤 결정을 하던 나한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다, 이걸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걸 절대 바꾸지 않으시면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를 안 하시게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뭐가 좋을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뭔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계속 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미래에 나한테 좋은 게 뭐지? 그거를 선택하시게 되면요, 내가 선택한 다음에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지금 나한테 좋은 게 뭐지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겠죠. 근데 이걸 계속 산 다음에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후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의 나중에 내가 좋아할 게 뭔지를 생각해서 사시게 되면요, 계속 오랫동안 좋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도 미래에 내가 좋아할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일단은 이제 요즘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 콘텐츠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가 나쁘다고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유튜브 안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넋놓고 무심코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굉장히 또 콘텐츠 중독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이유가 알고리즘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나를 도와주는 거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라도 1분이라도 더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더 보게 만드는 게 알고리즘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설령 그 컨텐츠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알고리즘은요, 이게 그 사람을 더 오래 보게 만든다면 그거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빵집으로 예를 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팥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빵집 주인이 저 사람이 단팥빵을 좋아하니까 이번에 팥으로 만든 다른 빵을 이렇게 한번 권해볼까? 이러는 거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제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해 주는 거겠죠. 근데 알고리즘은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빵을 자꾸 사니까 이번에는 한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달콤한 빵을 한번 저 사람한테 줘야지. 그러면은 매일 이 빵집에 와서 많은 빵을 사겠지. 그래서 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또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빵을 주는 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소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알고리즘에 자신을 맡기시면 안 돼요. 알고리즘에 따라 시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볼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요,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 어떤 컨텐츠가 나쁜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볼 때 이제 이 컨텐츠는 이래서 좋구나, 이런 점들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컨텐츠는 이래서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 문제는 그럴 기회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 보고 나면 또 바로 다음 걸 보게 되고 바로 다음 걸 보게 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시게 되면요, 꼭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았어, 뭐 좋아요 이런 거 반응만 표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왜 좋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자기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알고리즘에 따라 시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시청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뭔가 집중을 하더라도 오래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중독 경제 시대, 지금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집중의 기술을 꼭 만드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집중의 기술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는 건데요. 사람이 오랜 시간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집중은요, 양보다 중요한 게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집중하더라도 온전하게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24시간 집중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너무 집중을 못해서 문제긴 하지만 이게 어느 이제 적당한 수준의 시간을 집중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이렇게 꼭 오래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아예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대신에 그 시간만큼은요, 내 집중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 스마트폰이죠. 그걸 아예 이제 꺼놓으신다거나 치워놓고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꼭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정해놓고 그 루틴을 만드시면은 집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의 장소를 하나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이요, 그 공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책상 앞에서 계속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딱 책상에 앉는 순간 집중을 해야지 해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게임하고 영화 볼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예 내가 집중하는 공간을 따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선 다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집중의 공간은 뭐 도서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카페가 될 수가 있고 집에서 이제 어떤 뭐 특정 자리가 될 수 있고 대신에 거기에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일을 안 하시고 내가 집중하려는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요. 딱 그 공간에 가는 순간에
나는 이것에 집중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는요, 같은 공간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책상 앞에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책을 읽고 집중을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라는 건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 안에서 즐거운 일, 뭐 이런 일은 저런 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집중해야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싶으면 집중의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집중의 음악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거나 책을 쓸 때 꼭 같은 음악을 들어요. 가사가 없는 그런 이제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을요, 다른 일을 하거나 뭐 다를 땐 절대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을 듣는 순간에 글 쓰는 시간이구나, 책 쓰는 시간이구나, 뇌가 아는 거죠. 그런 음악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책 읽기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책 읽을 때 듣는 음악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 음악을 절대로 다른 일 할 때 듣지 마세요. 이걸 좀 반복해서 루틴을 만드시면은 음악을 듣는 순간 뇌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